트럼프의 최대의 적은 네. 트럼프 자신. 막말 안 하고 맞아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기가 자꾸 똥볼을 차는 일이 이제 있을 것. 결혼도 안 했다, 임신도 안 했다, 출산도 안 했다, 더더욱이 육아는 생각도 안 해봤다. 이런 분한테 무슨 여성 리더, 여성 CEO, 여성 정치인, 여성 대통령, 이거는 뭐 의미가 있는 것인가? 선진국, 세계 리더 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 네. 아직도 여성 정치인으로서 여성 대통령이 대통령 나온 적은 안 나왔어요. 네. 힐러리가 그때 획기적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그때 트럼프의 고배를 마시고 지금 느닷없이 바이든이 사퇴하면서 어쩌면 정말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나오지 않나. 저는 트럼프가 진짜 그 피습 사건으로 완벽히 지금 주도권을 잡아가는 줄 알았는데 지금 느닷없이 지금 해리스의 추격에 아주 마음을 졸이고 있다고 하던데 되기만 하면은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성 흑인 대통령, 이거 타이틀이 뭔가 센세이션하고 또 뭔가 새롭고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뭐 그런 느낌을 받기는 하는데, 네. 그러면 여성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물학적인 성이 여성이기 때문에 그냥 앞에 수식어로 여성 붙이는 것인가? 사실 이건 젠더의 문제인데, 사회적인 성, 여성이 원래 갖고 있는 그 어려움이 있지요, 근본적으로. 그렇죠. 여자들은 아무래도 남자분들과는 달리 신체적으로 아무래도 결혼을 하면은 뭐 임신과 출산 여러 가지 그런 남자분들과는 다르게 변화되는 게 많으니까 일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좀 많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제일 핵심이 임신, 출산, 육아 이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업무의 영속성, 지속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다시 또 재기하려고 그러면 제한을 많이 받고, 어차피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건 이제 출산을 통해서 육아를 통해서 다시 또 우리 후대가 자라나야 되고 그래야 이제 우리가 유지되는 것인데, 그 여성들이 그걸 대부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손을 맞잡고 그 일을 분담하는 거는 사회적인 운동으로 성숙이 돼서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임신을 하고 출산하고 육아하는 것은 여성의 몫이라는 점은 부인할 길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제한 때문에 그 제한을 딛고 일어선 여성 리더 했을 때 거기에 여성이 붙는다는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결혼도 안 했다, 임신도 안 했다, 출산도 안 했다, 더더욱이 육아는 생각도 안 해봤다, 이런 분한테 무슨 여성 리더, 여성 CEO, 여성 정치인, 여성 대통령, 이거는 뭐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으로 미국보다 앞서 우리나라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최초의 여성 그렇지. 대통령이었는데 그분은 뭐 완벽한 싱글이셨기 때문에 여성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뭐 육아, 출산, 뭐 임신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예, 그렇게 여성 대통령이어서 뭐 받는 뭐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더욱이 청소년 시절부터 이미 정치에 이제 노출이 됐고 정치 활동을 한 거예요. 뭐 청소년 활동이라든가 각종 국가 행사에 참여하고 그렇게 하면서 감각을 익혔고, 그러니까 이미 그냥 동등하게 출발을 한 거야. 오히려 다른 사람들도 나은 입지에서 출발 자체가 이루어졌던 거지. 어떻게 보면 남성들보다도 더 유리한 게, 남성들은 가정이 있으면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그 여러 가지 아빠로서의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우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이 여성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뭐 부인할 길은 없는 거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여성 대통령 이렇게 칭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사회적인 젠더 이퀄리티라는 측면에서 그럼 그분이 안았던 디스어드밴티지는 그렇죠. 무엇이었던가? 예, 여성으로서의 뭐 없었다. 도움이 있었던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엄격하게 이번에 해리스 부통령, 그리고 네. 또 민주당 후보가 될 분한테 적용을 해본다면 비슷한 얘기가 또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임신과 출산이라는 그런 어떤 신체적인 변화와 호르몬의 변화, 뭐 여러 가지를 겪지는 않았지만, 뭐 양육에 대해서는 물론 분명히 굉장한 수고로움을 남편과 근데 그거는 같이 했었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거야 뭐 남자분들과 다 똑같은 선상에서 출발했을 것 같고, 근데 그분을 하나 더 제가 지켜 세우고 싶은 거 하나는 그 미국 사회라서 가능하지, 앞으로 우리 사회에도 이런 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냥 재혼 가정이라고 해도 남편과 재혼인데 재혼 가정이라고
이혼하기보다는 미국에서는 그 복합가정이라 그래요. 그거. 예. 왜냐하면 그 남편의 이혼한 전처한테 딸이 있는데 그 전처와 딸과 엄청난 지지자예요. 아하. 이 남편의 재혼한 처인 해리스가 검사일 때부터 지금 부통령 뭐 대선 후보까지 될 때까지 엄청난 지지자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성숙한 가정 문화를 그렇죠. 보여주고 있는 거네. 요즘에는 우리 사회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이혼하고도 뭐 친구처럼 지내요. 우리는 미워서 이혼한 게 아니에요. 뭐 사랑해서 헤어진 거뭐 이런 얘기 하면은 옛날 어르신들은 이해 못 하세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그거를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미국은 지금 더군다나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전처와 아무튼 전처가 기른 그 지금 현재 남편의 딸, 전처 자식이 굉장한 지지자가 되고 있대요. 왜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뭐 자식이 없다고 자녀가 없다고 얘기를 하냐. 이분은 얼마나 엄마 역할을 많이 해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새롭게 한번 들여다보고 조명할 가정 패턴일 수도 있겠네. 패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얘기로 해리스 부통령이 굉장히 다시 보였어요. 아, 굉장히 넓은 가슴으로 사람 마음이 넓게 모든 거를 다 포용하고 있지 않나. 그거는 뭐 전처도 마찬가지지만 전처와 전처 자식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현재 남편하고 살면서 그거를 다 내가 낳지도 않았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그걸 다 품에 안고 이렇게 가정을 복합 가정을 이루었다는 게 그게 아주 흔한 일은 미국에서도 아니죠. 우리가 이제 통속적으로 보는 이혼 그리고 재혼 그래서 이루어진 가정들 간에는 뭔가 좀 갈등 관계, 대립 그렇죠. 관계, 또 증오의 관계 이런 게 많잖아요. 맞아요. 많게 돼 있는데 그걸 넘어서 나의 지지 세력? 그것도 그렇죠. 멋져 보이기도 하네요. 예. 그래서 좀 남다른 그런 넓은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 같긴 해요. 제가 볼 때. 일단 인상이 네. 연설하는 것이 네. 이거 대중을 접하는 표정들이 그 한박 웃음에 뭐 아주 호감을 주긴 아주 하더군요. 호탕한 여성으로 보이죠.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해리스 검사와 범죄자 트럼프 이렇게 얘기들을 하던데 미국 대선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이니까 트럼프한테도 그렇게까지 몰아세울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인격 자체가 지금 그런 식으로 묘사되고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좋은 건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이 여성 대통령이 이제 최초로 탄생을 할 것인가 하는 얘기 가지고 우리가 시작한 그렇죠. 건데 그것도 흑인이 예. 유색 인종이 그런데 사실 이제 외국 사례를 보면 핀란드 같은 경우는 지난 2000년도에 있었던 장면으로 기억하는데 대통령도 여성, 총리도 여성 그리고 온통 여성이 이끌어가는 나라의 모습을 그때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아시아 지역에는 뭐 스리랑카라든가 태국, 필리핀, 그게 많은 나라들에서 여성 리더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영국의 뭐 대처 대처 총리나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수상이나 네. 이런 분들이 정말 강단 있게 리더십을 발휘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그 미국이 늦은 감이 있어. 그럼요. 그렇게 세계 최강국에서 오히려 그 남성 여성의 편견도 별로 없기로 유명한 나라에서 여성 대통령이 지금 최초로 거론이 되는 게 오히려 좀 아이러니하죠. 해리스 지금 부통령,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는 64년생이고 예. 아직은 이제 트럼프 이제 후보에 젊죠. 비하면 예, 굉장히 젊죠. 젊고 역동적이고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유리하겠어요. 트럼프도 지금 헷갈리는 말을 많이 해. 트럼프가 나이가 많지. 지금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64년생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인생은 60부터라는데 이제 그러네. 60이 이제 딱 되는 예, 그런 나이라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죠. 나이나 이렇게 인지 쪽을 들여다볼 때는 굉장히 유리하죠. 샌프란시스코 출신으로서 거기에서 검찰이 됐고 그리고 검찰총장을 지냈고 캘리포니아에 그리고 상원 의원으로 당선이 됐고 그래서 정계에 지금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 한쪽에서는 무슨 뭐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 능력이 좀 떨어지니 어쩌니 이렇게 이제 반대파에서는 얘기하지만 이렇게 요즘 하는 거 보니까 그 바이든을 그 발판 삼아서 이러다가 트럼프 세론이 또 들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그렇죠. 들어요. 트럼프도 피습 때 그럴 때 억세게 운 좋은 사나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해리스 부통령이 이번에 바이든이 사퇴하면서 느닷없이 지금 대선 후보가
되는 걸 보고 아, 여자도 정말 억세게 운 좋은 여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꼭 운만이겠어요. 그 합리적인 선택을 결정적인 순간에 해준 바이든 대통령도 또 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끝까지 고집 부렸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요. 부통령까지 거기에 온 것도 대단한 여성이지만 어쨌든 그 지금 자연스럽게 그냥 대선 후보가 된 게 바이든이 사퇴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운도 좋지만 미국을 이끌어갈 어떤 적임자로서 지금 작용하는 뭔가 기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 미국의 여성 대통령이 최초의 탄생을 할 여성 것인가. 대통령 유색 인종이 여성 대통령으로 탄생할 것인가. 2016년에 힐러리가 도전했잖아요. 그때하고는 지금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바라보는 시각이 또 유색 인종 출신이라 또 오바마, 미셸 이런 지지자들의 많은 지지를 받아서 그런지 후원금도 후딱 엄청나게 모였죠, 지금. 그래서 그 2016년에 힐러리도 나이가 굉장히 그때 말이 많았잖아요. 체력도 떨어진다 그러고 힐러리도 나이가 너무 많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지적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힐러리가 받았던 어떤 핸디캡들 그런 거를 지금 해리스는 많이 지금 없애고 지금 도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충분하리라. 아니, 어떻게 보면 네. 트럼프의 최대의 적은 네. 트럼프 자신이래요. 막말 안 하고 맞아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기가 자꾸 똥볼을 차는 일이 이제 있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이제 트럼프의 최고의 적은 트럼프 자신이다. 그렇죠. 우리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대선이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나라도 영향이 크니까 그렇죠? 그렇지. 너무 크죠. 세계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정치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데 최대 관심이에요. 우리나라는 정말 영향이 너무 큰 것 같아요. 트럼프가 된다면 진짜 우리나라뿐이 아니지만 트럼프는 워낙 그 백인 위주의 자기 나라 아메리칸만을 위주로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는 타격이 좀 클 것 같아서 저는 트럼프 참 우리가 무슨 아무 직책도 없는 사람이 이런 네. 걱정하는 거는 한국이 미국에 그렇게 경도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때 또 애국심도 나오고 그렇죠. 우리나라가 전 국민이 생각할 때 트럼프의 말 한마디로 막 가슴을 졸여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좀 더 나라가 부강해지고 힘도 길러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다들 똑같이 하고 이게 그래도 민족성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한국의 안보 그리고 한국의 미래 경제 안정화시킬 미국의 리더는 누구일까요? 왜 그걸 미국에서 찾냐고요? 미국이 결정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지금 아직까지도 전 세계를 아우르는 최강 국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네. 더운 여름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더위 건강하세요.